이건 단순한 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럭비분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애들 건들지 마세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의 목숨 걸고 지켜내려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직서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규정은 명백한 해임 사유네요.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11회 지금부터 상상 가능한 모든 감정이 폭발합니다. 내 생각에 대학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가 모른 척 넘어가 줄 때. 가람은 결국 쓰러졌어요. 체육관 바닥에 누운 그의 손엔 약병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죠. 학교에서 럭비부 감독 바꿀 거라는데. 감독님 오시겠죠? 럭비분 조지라고 작정이야! 체육부는 곧장 회의에 들어가고 학교는 그 약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로 본질을 회피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걸 알지. 팀보다 위대한 감독도 없는 거야.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은 그가 숨기려 했던 약한 부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준 비밀이었어요. 어떻게든 버텨서 전국체전까지 가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정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류를 들고 교장실을 드나들며 학교의 이미지와 교육청의 눈을 언급하죠. 그는 말해요. 이제 내려와야지. 학생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교감은 더 노골적입니다. 모른 척할 테니 조용히 나가.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회의와 압박이 동시에 쏟아져요. 하지만 가람은 끝까지 맞서요.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약이 왜 필요했는지를 조용히 설명하면서도 그는 단호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게 아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럭비부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들의 감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한편 성준의 어깨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무리한 자세로 트라이를 시도한 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통증은 숨이 막힐 정도였고 병원 진단 결과는 명확했죠. 입원하지 않으면 어깨를 영영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가람은 흔들리는 성준의 어깨를 붙잡고 말해요. 전국체전이고 뭐고 지금 그거 끝나면 진짜 다 끝나. 넌 지금 갈림길 위에 있어. 하지만 성준에게 더 날카로운 상처는 따로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쏟아진 냉담한 시선이었죠. 그의 엄마는 이번에도 동생의 그림자 속에서 성준을 판단합니다. 스페인에 가자. 거기서 에이전트 공부도 하고. 그 말에 성준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경기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어. 난 지금 내 인생을 뛰고 있다고. 그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당해온 시간에 대한 외침이었죠. 이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가람은 가만히 그를 껴안아줍니다. 말없이. 그 침묵 속에 담긴 응원이 성준을 다시 럭비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오래된 상처는 바로 가족이었어요. 성준은 평생을 동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축구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는 동생, 국대 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쫓으며 성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럭비를 선택했어요. 누가 봐도 불모지 같은 길. 그걸 고른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무대조차 인정받지 못할 때 성준은 점점 무너져갔어요.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동생만을 이야기했어요. 성준이 훈련에 늦게 돌아와도 어깨에 얼음찜질을 얹은 채 식탁에 앉아도 엄마의 눈은 성준이 아닌 뉴스 속 동생에게 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어요. 스페인 가자. 거기서 에이전트 공부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은 평범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성준은 그 속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동생의 그림자 아래에서 또다시 들러리가 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단지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희생이었죠. 그날 밤 진학지도실. 어머니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잘 버텨온 거 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할 때야. 동생은 지금 중요한 시기고 너도 도와줄 수 있잖니? 에이전트도 나쁘지 않은 길이야. 그 순간 성준의 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벌개져 있어요. 내 경기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어. 난 지금 내 인생을 뛰고 있다고. 그의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봐달라는 절박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가람은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말없이 다가와 성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그 손의 온기. 그건 넌 잘하고 있어라는 말보다 더 큰 지지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성준은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이름으로 뛰는 경기를 위해. 그리고 우진. 사격장 한쪽 균형을 잃은 자세로 총을 들고 있는 우진의 모습은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귀 부상 이후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는 중심 감각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졌고 조준선은 이전처럼 고정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몰라요. 아니, 알게 하고 싶지 않았죠. 엄마가 알면 어떻게든 사격을 그만두게 할 테니까요. 이건 내 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선택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날도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이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끝내 울먹이며 말하죠. 사격 계속하고 싶어. 그 한마디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지는 직접 훈련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사격 기술이 아닌 귀의 감각을 보완할 수 있는 전신 균형 훈련, 재활 운동, 심리 트레이닝까지 포함된 스케줄이었어요.
재활과 훈련을 병행하면 나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지의 눈빛은 단단했죠. 우진에게 있어 이지의 존재는 코치를 넘어서 누나 같았고 때로는 친구 같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끝까지 버티는 근육,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그들은 매일 아침이 시작되기 전 체육관 구석에서 만나 아무도 모르게 훈련을 이어갔어요. 그 누구도 우진이 아프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 감독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이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교육청의 내사, 교감의 은근한 협박, 무엇보다 학생을 때린 교사라는 누명. 이지는 진술합니다. 그건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아이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말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정 감독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아요. 내가 그 아이에게 한 건 지도였다. 참고용 서류는 내가 도와주려고 살짝 조정한 것뿐이다. 말끝마다 웃음을 머금은 그의 태도는 상황을 더 분노케 하죠. 우진은 모든 걸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가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모두를 말하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우진아, 입 다물자. 그게 너한테 더 좋아.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정이라고 믿었던 우진은 엄마의 그 말 앞에서 순간 멈칫합니다. 그 말은 곧 입시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장래라는 단어로 정당화되죠. 우진은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방안 어둠 속에서 이어폰을 끼고 경기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순간. 그녀는 영상 속에서 말합니다. 저는 사격을 계속하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지도가 저에게 상처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이 교내 SNS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학생들, 학부모, 언론까지 들썩입니다. 사격부 진실 폭로라는 제목 아래 우진의 얼굴이 조명되죠.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학생의 용기였고 한 시스템을 향한 저항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힌 진실을 꺼내는 첫 걸음이었어요. 이지는 학교를 떠나요. 정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회색 운동복 차림에 달아오른 얼굴, 손에 든 트레이닝 장갑이 그녀가 단지 떠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러 가는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가람은 그녀를 배웅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해요. 그 새끼 내가 패야겠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야 하니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건 이지가 지금껏 견뎌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선수로서 삶 전체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지는 단순히 팀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선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 거였죠. 체육관이 없는 훈련장, 부서진 사격기계, 잔디가 반쯤 벗겨진 운동장.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스스로를 단련했어요. 누구에게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이지는 밤마다 우진의 영상을 돌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말해야 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우진의 용기는 이지를 다시 움직이게 한 연료였고 이지의 침묵은 곧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녀는 훈련이 끝난 늦은 밤 다시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한 번은 울음을 참지 못해 촬영을 멈췄고 또 한 번은 말을 잇지 못해 꺼버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촬영 때 그녀는 결국 끝까지 말해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도망이었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을 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은 SNS에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요. 처음에는 럭비부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곧 사격부 학부모 단톡방에 퍼졌으며 결국 지역 언론에도 기사화됩니다. 고등학생의 양심 고백, 학생이 밝힌 체육계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까지 하죠. 이 여파는 학교를 송두리째 흔듭니다. 정 감독은 교무실에서 기자들을 피하며 자리를 비우고 교감은 교육청에서 날아온 문서 앞에 사색이 되어 앉아 있어요. 반면 학생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복도에 붙은 우진의 대자보에는 손글씨 응원 메시지가 하나 둘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선 우진은 여전히 매일 훈련장을 찾습니다. 균형 훈련은 여전히 어렵고 사격 정확도는 들쑥날쑥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아요.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떠났지만 단 한순간도 팀을 잊은 적 없어요. 전국체전을 앞둔 어느 날 그녀는 다시 교문을 들어섭니다. 더 강해진 눈빛, 무릎에 감긴 테이프, 그리고 손에는 다시 껴진 장갑. 그녀는 말해요. 내가 돌아온 건 이기기 위해서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편 감독이 없는 럭비부는 혼돈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가람의 부재는 생각보다 더 큰 공백이었죠. 훈련은 무기력하게 반복됐고 전략회의는 조용한 침묵만 맴돌았어요. 주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성준조차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선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신력이 문제였어요.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믿고 이끌어주던 가람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는데 그가 빠지자 팀은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이 하나둘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지가 돌아옵니다.
한밤중 운동장 한켠 불 꺼진 트랙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녀는 무릎에 테이프를 감고 손에 오래된 호루라기를 쥔 채 조용히 등장했어요. 눈앞에서 무너지는 팀을 두고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린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온 건데? 이지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따뜻했어요.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던 선수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우린 기적을 믿고 있었잖아. 그날 이후 이지는 임시 코치가 되어 훈련을 다시 설계합니다. 체력 훈련부터 다시 시작했고 전술은 가람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재정비했어요. 특히 이지는 정신력을 강조했어요. 가람쌤이 너희한테 남긴 게 뭔 줄 알아? 잘 던지는 방법도 잘 달리는 기술도 아니야. 그건 너희를 믿는 마음이야. 선수들은 그 말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살아났고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전국체전을 앞두고 모두가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우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균형 훈련을 마치고 조용히 사격장 한쪽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요. 이제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총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성주는 여전히 통증을 참으며 훈련에 나섭니다. 어깨에 감긴 붕대는 더 두터워졌고 의사는 경기 출전을 말렸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내가 나서야 해.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의 결의는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그리고 경기 당일 아침, 부스러기는 소리에 고개를 든 선수들은 깜짝 놀라요. 경기장 가장자리 병원복을 입은 채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람이었어요. 초췌한 얼굴, 흔들리는 발걸음.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가르치진 못해도 지켜볼 순 있잖아. 가람의 그 한마디는 눈물보다 강한 말이었어요. 선수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하나둘 헬멧을 눌러쓰고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팀은 다시 일어납니다. 경기 시작. 호루라기 소리가 경기장을 가르고 선수들은 짙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위치로 달려갑니다. 관중석은 숨죽인 응원으로 가득했고 코치석은 침묵 속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럭비공이 하늘 위로 떠오르는 순간 모든 이들의 시선은 한 방향을 향합니다. 성준. 수없이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트라이. 그가 다시 그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붕대를 두른 어깨, 갈라진 숨소리, 경직된 다리. 하지만 그 모든 걸 안고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요. 수비는 잔혹할 정도로 밀착되고 그의 앞은 벽처럼 가로막혀 있지만 성준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람은 벤치에서 입술을 깨물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눈가에는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흐르고 있죠. 할 수 있다는 말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칩니다. 지금이야 성준아. 지금이야. 한편 우진도 관중석 뒤에서 숨죽이며 경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격과는 전혀 다른 종목이지만 지금 그녀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임시 코치석에 앉아 손을 꽉 움켜쥔 채 자신의 모든 숨결을 성준에게 보냅니다. 이건 그들의 경기이자 그들의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순간 공이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수비가 방심한 틈을 타 동료가 빠르게 공을 들어 올려 성준에게 던졌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려 그 공을 향해 점프해요. 그 공중에서의 몇 초는 시간이 멈춘 듯 길게 늘어났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몸이 허공에서 느리게 떠오르고 어깨에 통증이 비명을 지르듯 쏟아지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 공이 그의 팔 아래로 감싸인 채 정해진 골라인을 넘습니다. 기적 같은 정적 후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가고 관중석은 폭발하듯 환호합니다. 선수들은 소리 지르며 그를 끌어안고 이지는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고 가람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단순한 점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삶 전체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